이 현장에서 울부짖으면서 막 뒤로 돌아가세요. 멀뚱멀뚱 있지 말고 네네. 돌아. 이 현장에서 울부짖으면서 막 뒤로 돌아가세요. 멀뚱멀뚱 있지 말고 네네. 돌아가세요. 길 터주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경찰관이 있었잖아요. 절규를 하는 네, 걸로 예.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고 있어요! 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 경찰관이 이태원 파출소 소속의 김백겸 경사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네네. 사람들이 손을 뻗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미 사람들이 구조를 하고 활동을 하고 계셨다. 네. 그 신고가 되니까 출동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울부짖고 절규하면서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돌아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했던 112 출동했던 경찰관 분인데 그 마음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지금 누우면 자꾸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무섭고 마음이 떨린다 그래. 이제 트라우마죠. 네. 그리고 안타까움, 한 명이라도 더 구했었으면 자기가 또 다른 대응을 했었으면 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참 그 이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이 경찰관도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날 일보 기사를 제가 한 12시 전에 기사를 하는데 트위터에서 사진을 골랐는데, 현장 사진을, 그때 이 경찰관들이 압사당한 현장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구조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그분들의 사진으로도 이렇게 캡처한 사진인데, 그분들의 눈동자 이렇게 지금도 기억에 있어요. 뭐 맞습니다. 선명해요. 사실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좀- 네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뉴스버스 뉴스 브리핑 11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하고 나서 오디오 문제가 있어서 조금 방송이 지연된 점 먼저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이제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사망자 156명 중에 121명이 발인이 됐고요. 외국인 7명은 이제 본국 송환이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희생자가 19명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7명의 본국이 송환됐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외국인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죠. 미국 하원 의원의 이제 조카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한 남자 학생도 사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이 이제 애틀랜타의 가장 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 미국 하원 의원의 이제 조카와 그리고
이 남성 학생, 남학생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미국 하원 의원의 조카,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번에 희생된 그 학생입니다. 이 남자 학생의 부모님은 이제 외국 그 애틀랜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굉장히 한국 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를 이제 표출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제 저희 뉴스버스 그 애틀랜타 개건 기자인 이상현 애틀랜타 K 미디어 그룹 대표 기자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입니다. 네네, 잘 들리시나요? 예, 소리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이 애틀랜타와 관련된 그 기사들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희생된 학생들 얘기를 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희생자인 이 스티븐 블래시의 아버지가 현지 신문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비통해하는 그 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버스에도 이제 소개가 되긴 했지만 가족들 얘기를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가 뭐 영어 표현으로는 퓨리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다는 정도로 해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한국 정부, 특히 경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런 의무를 다했으면 이런 일이 자기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다 같은 심정이겠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화가 많이 쓰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자기가 이제 한국에 아들의 유해를 찾으러 가지 않았는데 난 한국에 가게 되면 뭐 화가 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가 감옥에 갈 것 같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이렇게 분노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른 한 명의 이제 희생자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 보도를 봤는데 이제 스티븐 블래시와 한국에서 만난 친구 사이인 이제 켄터키대 재학 중인 앤 마리 기스켓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오하이오를 지역구로 둔 이제 브래드 웬스트럽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의 조카로 밝혀졌는데 이 웬스트럽 의원이 성명까지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스켓의 유가족들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공교롭게도 그 사고가 일어난 29일 전날인 28일이 기스키 양의 생일이었습니다. 28일까 20세 생일이었고요. 켄터키에 대해 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래시 군이랑 똑같이 올해 여름에 한국 한양대 교환학생으로 갔고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친구들, 아마 블래시 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로부터 커다란 그 생일 케이크를 받는 사진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여학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래서 가족들이 좀 더 비통해하고 20세 생일을 하루 지난 딸이 머나먼 땅에서 목숨을 잃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윈스톱 위원은 외삼촌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모니카의 오빠죠. 네네네. 부모님들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유가족 성명을 발표한 거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달라, 연락이나 이런 걸 좀 삼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가족들이 이제 접촉을 못하니까 현지에서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식당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애도의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장례 일정이 잡히진 않았는데요. 아마 장례식이 열리면 많은 친지와 친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외국인 희생자가 이제 2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미국인 희생자가 2명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애틀랜타 거주 이제 케네쇼 주립대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건데, 그러면 그 애틀랜타나 그럼 케네쇼 주립대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케네쇼 주립대 애틀랜타에 있는 대학교고요. 거기 3학년 학생이고 지난 8월에 한국에 갔습니다.
역시 교환학생으로 갔으니까 이제 2달 만에 이렇게 변을 당한 거죠. 네네. 그래서 사고 소식은 지역에서 이제 대학교 그 케네스 주립대 총장이 직접 SNS를 통해서 알렸고요.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에게도 이제 별도의 이메일을 보내서 좀 조의를 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담임 교수 한 20명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교수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네. 담임 교수님은 그 사고 첫 수업이죠. 월요일에 강의에서 학생들 30명과 함께 추도하는 한 30초간 블레시본을 비롯해서 희생자들이 추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애틀란타 한일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네. 여기 있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같은 지역 언론들도 모두 이 사실을 이제 크게 전하면서 함께 조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뭐 유가족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한인 사회 뭐 이 애틀랜타와 관련된 그 분위기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좀 사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사고죠. 이 후진국형의 이제 사고인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고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를 좀 바라보는 미국 언론의 시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기본적으로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것도 사유지가 아닌 공공 장소에 모이는 행사인데 경찰이나 소방 인력 같은 공식적인 통제가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인데 미국에서 바라보면 네네. 그곳에서 벌어지는 행사라도 사고 위험이 예견이 되면 안전 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미국의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한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것 같고요. 네네. 무엇보다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시민이 한국의 112나 119가 해당하는 911 신고를 하다가 전화가 중간에 끊겨도 네. 끝까지 위치를 추적해서 출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행정이 존재하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좀 참담한 심정인데 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이제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도 사전 안전 대책에 이제 소홀한 데서 빚어진 일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주최측 없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가 지금 미국에 22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네네. 주체가 없는 행사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회하고 모임의 자유가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네네. 주체하는 주체가 있어야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은 어디든 모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체 없는 행사, 주체 있는 행사를 나눠서 보호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 예전에 윈비어 사건도 있었지만 네네. 자기 국민 한 사람이 정부의 여행 명령을 어기고 북한 같은 적성 국가에 억류돼도 그 한 사람의 구역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법률을 어긴 사람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인데 네. 거꾸로 당국에 신고 안 하고 하는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 그게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국가일까요? 하여튼 이런 주체측 없는 행사란 말은 여기서 보기에는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뭐 자기 체면이랄까요? 그런 뭐 면피성 발언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국가라는 것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결코 먼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근래에 들어서 한 2차례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나왔는데요. 네네. 2003년 2월에 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 부근에서 한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축제 같은 게 열려가지고 네. 21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한국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텍사스 휴스턴에서 뭐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아주 유명한 힙합 가수예요. 그 무대에서 뭐 마약을 복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네. 무대로 막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9명이 현장에서 압사를 했고 3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네. 뭐 10대들이 많았고 20대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충격이 컸는데
그렇다고 미국의 이런 법률들이, 안전관련 법률들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부랴부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일단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연구를 하고요. 네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 놓고요. 네네.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면 뭔가 미비한 점이 있을까 찾아봐서 이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이런 사고가 났지만 사고가 난 다음에 프로토콜이 없었다거나 규정이 미비했다 이런 지적을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군중 매니저라고 하죠. 그 군중 매니저를 두고 통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아, 큰 해야 행사가 열리면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굳이 분류하자면 주체가 있는 행사니까 어떤 단체가 주체를 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 단체는 의무적으로 그런 매니저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50명당 1명 이상은 무조건 고용을 해야 되고요. 네네. 이태원 같은 이런 주체 없는 행사, 또 분류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네네. 공공이 이렇게 모여서 갑자기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꼭 출동시켜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여쭤볼 게 국내에서는 이제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그리고 이제 일선 현장에 있는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에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인지 상상이 되는 일인지 혹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대통령의 말이 있는데 모든 책임은 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공직자, 최고의 공직자가 먼저 책임을 지는 게 관례이고 그래야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책임자가 사과를 안 하고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하위 관료들이나 말단직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순리이고요. 네네. 전통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지만 옷을 벗어야 되고요. 네네. 다시는 공직에 나서지 못하는 게 대부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좀 뵙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현 애틀랜타 K 그 뉴스버스 그 객원 기자셨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그리고 사과의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유족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이제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는 혹은 지금도 이제 보도가 나오겠지만 경찰에게만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제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용산 서장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참 그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도 나왔죠. 사고가 발생한 당일부터 오늘까지 여태까지 이제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과를 했고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이제 살펴보니 초기에는 이제 예방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오니까 예방에 대해 이제 방어를 하다가 11월 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경찰의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경찰의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사실 그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왜 예방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기동대를 그러니까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남아있고 그리고 해결돼야 되는 본질적인 사안들이 남아있는데 사후 처리에 급급한 모습들만 보이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놀러 가서 이제 사고를 당한 걸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글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KBS 기자가 올린 글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놀러 가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조롱하는 게 정말 부당하고 마치 일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가 보호해준 척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뉴스버스 뉴스브리핑은 오늘 애틀랜타와 그 미국 현지에 가 계신 이제 특파원과 전화 연결을 해서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미국 현지의 시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뉴스버스의 사정으로 방송을 진행하지 않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